이번에는 책 17페이지 엔진 명칭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엔진 보시는 거는 이제 대략적으로 단기통으로 해서 나온 거고요. 단기통으로 나온 거고, 요렇게 생긴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요게 더 많이 옆에 붙어 있죠. 요 실린더가 보통은 4개, 3개 또는 4개가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얘는 과거형입니다. 이게 되게 오래된, 지금은 요 타입 보시기 힘드실 거예요. 요 타입 정비하시려면은 뭐 한 2000년대 초반, 중반 정도 나온 차, 요 정도 수준이면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우선 구조적으로 먼저 보면은, 우선은 밸런스 웨이트 요건 선을 좀 바꿔줄게요. 밸런스 웨이트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우선 요 가운데 있는 게 보통 크랭크 축이고요. 크랭크 축은 생긴 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4기통짜리면은 하나, 둘, 셋, 4개 피스톤이 묶이는 거고, 요 크랭크 축이 주로 하는 일은, 그 피스톤의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긴 형상 자체가 한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게 한번 어떻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꺾인 부분이 회전을 하면은 무게가 무거운 쪽으로 편심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요 반대쪽에, 그림으로 단순하게 요 반대쪽에 무게추를 하나씩 달아줍니다. 요 달아주는 게 밸런스 웨이트. 이쪽이 크게 돼 있는 거죠. 밸런스 웨이트가 이제 무게추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랭크 축도 요 안에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오일 홈들이 하나씩 이렇게 파져 있는 거죠. 오일 홈들이 파져 있어가지고 오일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오일 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제작을 해놓은 다음에 이 오일 홈을 그냥 드릴링 같은 걸로 뚫어버립니다. 직선으로 그냥 뚫어버리는 타입. 그래서 이게 이제 크랭크 축이 있고, 크랭크 축 앞쪽에는 크랭크 축 풀리라는 녀석이 달려 있고요. 반대쪽에는 플라이 휠이 달려 있습니다. 그럼 크랭크 축 풀리는 당연히 크랭크 축의 회전하는 거를 요 펜벨트를 통해서 요건 타이밍 벨트네요. 요건 타이밍 벨트 통해서 그러면은 크랭크 축 풀리가 아니라, 여기는 크랭크 축 풀리가 아니라 얘는 크랭크 축 스프로켓입니다. 크랭크 축 스프로켓이고요. 크랭크 축 스프로켓을 통해서 타이밍 벨트 쪽에 타이밍 벨트를 통해서 캠축을 회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앞쪽에 또 크랭크 축 풀리가 이렇게 그루브 있는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크랭크 축 풀리, 이게 크랭크 축 풀리가 앞쪽에 또 하나 달려 있고요. 이 크랭크 축 풀리는 겉벨트라고 하죠. 겉벨트 또는 펜벨트라고 하고요. 이 벨트들이 뭐 다른 풀리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게 주로 크랭크 축 풀리가 있으면은 이 풀리를 이렇게 엮을게요. 그러면은 하나, 둘, 한 3개 정도만 하고요. 요게 크랭크 축 풀리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물펌프 풀리, 위에는 파워 스티어링 펌프 풀리, 여기는 에어컨 풀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장력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긴 거라고 할게요. 텐셔너라는 게 벨트를 밀고 있습니다. 해서 장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이게 그냥 이렇게 걸쳐 있는데요. 실제 풀리의 거의 절반 이상 정도, 또는 이게 이제 차 크기나 여기 걸리는 압력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은 벨트가 걸려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물펌프 같은 경우는 크게 그 부하가 걸리는 녀석이 아니다 보니까 물펌프 같은 경우는 좀 덜 약간 좀 이렇게 좀 맞닿는 부분이 적어질 수 있고요. 근데 에어컨 풀리 같은 경우는 압력이 그러니까 저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이 감싸고 해서 풀리 이게 텐셔너가 요 안쪽으로 해서 벨트를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 그래서 엔진 쪽 실제 작업하려고 뜯어보면은 요 풀리가 벨트가 되게 뭐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별로 이게 풀리들 이게 중요시가 안 돼가지고 그냥 대충 해서 그냥 눈으로만 봐도 어떻게 연결됐구나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실제 전기시스템 같은 걸 보셔야지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풀리는 어차피 여기 크랭크 쪽에 스프로켓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를 기점으로 본다면요. 크랭크 쪽 풀리 같은 경우는 크게 나올 게 없어요. 왜냐면 얘는 그냥 벨트랑 연결돼서 동력을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크랭크 쪽 풀리는 여기에 최근도 아니고 그 엔진 NVH 성능, 그러니까 진동 소음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딱딱한 고무를 넣어줍니다. 고무를 넣어줘가지고 여기에서 진동을 흡수하고요. 제일 큰 거는 크랭크 축이 회전을 하죠. 회전을 할 적에 얘도 같이 회전을 하지만 처음부터 같이 회전을 하는 건 아니죠. 크랭크 쭉 풀리가 도니까 얘가 도는 거죠. 그 다음에 크랭크 쭉 풀리도 요게 지금은 단기통만 보여줘서 요거 하나인데 요게 4기통이면은 저 끝에 4번 쪽이 터졌다 라고 하면은 비틀림이 생기겠죠. 그 비틀림을 완화시켜주는 것 또한 크랭크 쭉 풀리가 하는 역할을 합니다. 크랭크 쭉 풀리가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 휠이 엔진 쪽 끝에 장착돼 있고 요 플라이 휠 끝에는 링기어라는 게 여기 끝에 링기어라는 게 장착돼 있고요. 요 링기어가 장착돼 있는 거는 엔진은 혼자 자기 시동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외부에서 뭔가가 힘을 줘야 돼요. 그게 시동 전동기. 시동 모터가 키 온 해서 그 스타트로 키 돌리면은 여기에 기어가 튀어나와서 링기어와 맞물려서 도는 거죠. 그러다가 특정 회전수 이상, 얘가 시동이 걸리고 나면은 회전수가 갑자기 높아지겠죠. 근데 이게 계속 맞물려 있으면은 마모? 네. 그렇죠. 2가 나갈 수도 있고 더 큰 문제는 얘는 전기 장치죠. 과부하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버러닝 클러치라는 걸 넣어서요. 특정 회전수 이상이 되면은 알아서 뒤로 빠지게끔. 그래서 시동 걸 적에 시동 전동기도 그 주의 문구 중에 10초 이상 걸지 마십시오 라는 거 돼 있죠. 그러니까 보통 그다음에 요즘에 이게 스타트 스톱 버튼이라고 하죠. 요 버튼으로 시동 거는데 요즘에 대부분 한 번에 걸리는데 그 잘 안 걸리는 차들 있죠. 그래서 끼릭끼릭 하다가 근데 요것도 10초 런닝 타임 갖고 끊고 한 3초에서 5초 쉬었다가 또 한 10초 하고 해서 그걸 한 3회 정도 합니다. 그래도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럼 경고 문구 딱 띄워요. 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아니면 그냥 엔진 경고등을 띄워버리던가 해서 이 시동 전동기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부터 설명드렸어야 되는구나. 엔진의 앞과 뒤에 대한 구별이잖아요. 보통 엔진 그 차 본네트가 있으면은 엔진이 가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세로로 돼 있는 것도 있잖아요. 대부분 세로로 돼 있는 거는 1, 2, 3, 4에서 이게 다들 쉬워요. 근데 가로로 돼 있는 것들은 어디가 1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1번이 이쪽 크랭크 쪽 풀리 있는 쪽. 그래서 크랭크 쪽 풀리보다는 그냥 펜벨트 있는 쪽이 1번이고요. 앞쪽. 요거를 앞쪽이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 휠이 있는 쪽이 뒤쪽입니다. 그래서 앞쪽부터 1, 2, 3, 4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혼돈이 좀 종종 생겨가지고 뭐 지금은 뭐 전자제어로 다 터치인과 상관없으니까 예전에는 요거처럼 점화 코일이 들어가고 요 위에 배전기가 들어갑니다. 여기 위에 배전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배전기에다 이거 꼽아야 되는데 어디가 1번인지 몰라요. 거꾸로 꼽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게 실제 나올 적에 그 길이에 딱딱딱딱 맞춰서 나오긴 하는데 그
과거에는 뭐 이런 거 할 적에 그렇게 딱딱 맞춰서 나오는 엔진보다는 그냥 긴 선 몇 개 내가 갖다 줘요. 알아서 꽂으라고. 그래서 그 번호를 매길 적에는 풀리가 있는 쪽이 1번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시동전동기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시동전동기에서는 어차피 뭐 키, 점화 스위치 또는 키 스위치, 이그니션 스위치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으니까 하고, 이제 시동을 걸면은 불꽃을 튀겨줘야 되잖아요. 우선 불꽃 점화, 어차피 축전지는 다 하실 거고, 요거 점화 코일, 죄송해요 여기 좀 칸이 애매하게, 어떻게 안 되네요. 아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점화 스위치에서 시동을 걸면은 여기에 전기가 옵니다. 점화 코일 쪽에 전기가 와요. 혹시 점화 코일은 공부 좀 하셨나요? 점화 코일에는 1차 코일하고 2차 코일이 있죠. 그래서 이쪽이 1차 코일, 여기가 이쪽이 있는 게 2차 코일이고요. 1차 코일에서 지나가면은 2차 코일에서 고전압이 발생한다. 이때 자기 유도하고 상호 유도 작용에 의해서 고전압이 발생을 하는 거죠. 고전압이 발생해서 배전기에 보내면은 배전기에서 로터가 있어요. 로터가 이게 단기통이랑 상관없는데 사기통은 요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여기에 불꽃이 발생하면은 해당 실린더 쪽으로 불꽃을 튀겨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게 되면은 쭉 와서 여기 스파크 플러그, 점화 플러그, 고압 케이블을 통해서 점화 플러그 끝 부분에서 이제 불꽃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점화 플러그가 들어가는 타입은 가솔린일까요? 디젤일까요? 가솔린. 그래서 저 뒤쪽에 어차피 뒤쪽에서도 다시 한번 할 건데, 뒤쪽에서 할 거니까 뒤쪽에서 그냥 할까요? 시간이 뒤쪽에서 하는데, 우선 점화 플러그가 들어가면은 가솔린이에요. 점화 플러그가 들어간다는 거는 내가 불꽃을 대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디젤 같은 경우는 불꽃을 대줄 필요가 없어요. 혼자 알아서 타요. 스스로.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저희가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실린더 내고, 다음이 흡배기 밸브, 잠깐 할게요. 흡배기 밸브가 보통 이렇게 실린더 헤드 위에 있어요. 요것도 뭐 헤드 형상에, 그러니까 밸브 위치에 따라서 I 헤드형, L형, F형, 그다음에 T형 뭐 이렇게 나눠요. 근데 요거 대부분 지금 나오는 거는 다 I 헤드형. 그래서 여기 실린더 헤드 위쪽에 밸브가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요거는 두 개가 있는 거는 이제 밸브가 뭐 2밸브고요. 네 개가 있으면은 4밸브고요. 4밸브고 해서 밸브가 있고, 밸브도 특징 중에 하나가, 밸브 특징 중에 밸브가 실린더가 밸브가 있으면은 요 흡기 다기관이나 배기 다기관이 이렇게 위쪽으로 빠지는 것들, 그 다음에 요게 위로 빠져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 이걸 아예 더 옆으로 눕혀서 옆쪽으로 돼 있는 것들, 요런 거 형상에 따라서 실제 요 안에 들어가는 간극 최저, 그러니까 압축비죠. 압축비도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 밸브가 세워져 있는 거, 그 다음에 흡기 통로가 세워져 있는 각도에 따라서 요 안에 와류가 발생되는 양이 또 달라져요. 요거를 이제 뒤에서 가서도 또 스월 텀블 나오는데 이제 그때 가서 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게 좀 있고, 그 다음에 밸브도 보면은, 밸브 보면은 모든 그림이 밸브 이렇게 T자, 저는 그냥 T자로 그리는데 실제는 T자로 생긴 건 아니고요. 여기에 다 곡면이 돼 있어요. 곡선으로 돼 있죠. 이게 곡선이 너무 완만해서도 가파라서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기가 흘러 들어갔을 적에 되게 자연스럽게 쭉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각졌다, 그럼 튕기겠죠. 여기서 저항이 발생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흡기 밸브하고 배기 밸브하고 온도가 흡기 쪽이 높을까요? 배기 쪽이 높을까요?
그러면은 배기 쪽을 크게 해야 될까요? 작게 해야 될까요? 배기 쪽을 크게 해요? 네. 요만한 그 동전이에요. 이만한 동전이에요. 여기에 내가 100도로 지졌어요. 얘도 여기에 100도로 지졌어요. 어느 게 더 열이 빨리 식을까요? 오른쪽 거요. 얘는 여기에 100도에서 나가려면은 바깥으로 나가요. 얘는 나가려면은 금방 나가죠. 여기에 조건을 하나 덜 드렸었구나. 얘가 앞쪽이나 뒤쪽으로는 못 가요. 끝을 통해서만 나가요. 요거라고 하면은 밸브가 넓으면은 열이 많이 뭉쳐 있어요. 요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요 개념을 꼭 아셔야 되는 게, 흡기하고 배기하고 어느 게 더 큽니까라고 하면 흡기가 원래 더 커요. 배기가 작고. 그러면 이제 뒤 가서 나오지만 단행정, 장행정 나와요. 그 다음에 단행정, 짧은 행정이잖아요. 그것들은 이제 밸브가 커지잖아요. 거기서 단점이 열 방출이 안 된다예요. 그럼 똑같이 보면은 배기 쪽을 작게 만들고요. 흡기 쪽을, 배기를 작게 만들고 흡기를 크게 만듭니다. 또 흡기를 크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흡입 충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애를 밥을 조금만 먹여요. 네, 그러면 애가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 많이 먹여놔야 되죠. 그래서 흡기 밸브가 훨씬 더 지름이 큽니다. 그 다음에 열도 배기 쪽에서 열이 높기 때문에 열 방출을 고려해서 작게 만들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 위로 좀 가면은 밸브 위쪽에 보면은 캠 샤프트 쪽에서 캠이 눌러주죠. 그러면 요건 정상 온도가 되면은 팽창을 하니까 여기 부분에 간극을 두겠죠. 냉간시에는. 냉간시라는 거는 보통 20도씨를 그냥 자동차 쪽에서 한 20도씨라고 봅니다. 그럼 냉간시에 간극이 흡기 쪽하고 배기 쪽하고 어느 쪽이 더 넓어야 될까요? 냉간시에. 흡기 쪽이요? 흡기 쪽이 만약에 더 넓다라고 하면은 우리 요게 똑같이 엔진 온도가 어차피 그냥 이론이니까 2000도까지 올렸어요. 얘는 밸브가 이만해요. 얘는 요만해요. 열 팽창은 어느 게 더 클까요? 네. 네, 밸브 쪽에서 여기 밸브 쪽으로 보면. 최적이 넓은 흡기 쪽? 온도가 흡기랑 배기랑 어디가 높죠? 배기가 더 높죠. 그럼 어디가 더 많이 팽창되죠? 네, 그렇죠. 배기가 더 많이 팽창하죠. 얘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공기에 의해서 냉각이 되죠. 그래서 이 조건이 보통은 이런 거 설명드릴 적에 얘는 거의 뭐 밀폐계 뭐 이런 걸로 설명드리면 좋은데 이 밀폐계 뭐 이런 것까지는 너무 힘드니까 기본적인 개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안에 온도가 높습니다. 그럼 얘 밸브 쪽도 당연히 이 온도에 영향을 받겠죠. 근데 배기 쪽은 계속해서 고온의 온도가 나가죠. 흡기 쪽은 외기 온도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얘를 식혀주죠. 거기에 따라서 인젝터에서 연료도 분사를 하죠. 얘를 계속해서 식혀주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온도가 좀 낮습니다. 얘는 상대적으로 배기 쪽은 온도가 높습니다. 그럼 열 팽창이 배기 쪽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실제 밸브 간극도 배기 쪽으로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아마 가스터빈하고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비슷한가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개념을 잡아 놓으면은요. 나중에 이게 구비 조건이나 뭐 이런 거 외우실 적에 죽도록 안 외우셔도 돼요. 대부분들 이해를 안 하시고 그냥 아마 정비책 집에 가서 한번 다 훑어보실 거잖아요. 구비 조건 보시면은 다 좋은 얘기예요. 다 좋은 얘기인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이게 왜 그렇지를 몰라요. 근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배기 밸브가 왜 더 넓어야 되냐, 배기 쪽이 간극이 왜 더 넓어야 되느냐, 열 때문에. 얘는 간극은 더 작고 크기는 작고 흡기는 더 넓다. 이런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캠축. 캠축 같은 경우는 두 개 있으면은 DOHC
하나밖에 없으면 SOHC라고 불러지고요. 그다음에 연료 인젝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게 그 흡기 밸브 바로 앞쪽에서 쏘고 있는 거죠. 요런 타입을 보통 MPI 타입, 멀티 포인트 인젝션이고요. 그다음에 SPI 타입도 있습니다. SPI 타입 그러니까 MPI하고 SPI가 스로틀 밸브가 있으면 그냥 3기통만 그릴게요. 이렇게 3기통만 있으면은 여기서 인젝터가 분사가 되면은 인젝터가 하나죠. 하나가 분사돼서 연료가 각각 기통수로 들어가게 되죠. 요게 이제 SPI 싱글 포인트 인젝션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흡기 밸브 쪽에 앞쪽에 들어가 있으면 인젝터가 여러 개죠. 요거를 MPI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솔린에서는 GDI라고 하죠. 다이렉트 인젝션에서 실린더 안에 꼽혀 있으면은 GDI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가솔린에서는 이렇게 나눠지고요. 실제 디젤에서는 얘네들 바깥에서는 할 수는 없어요. 무조건 실린더 안쪽에다만 넣는데 그 노즐을 하고 인젝터라고 해요. 노즐이라는 단어와 인젝터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막 씁니다. 근데 기본 개념은 노즐은요 기계식 타입이고요. 인젝터는 커먼 레일 엔진이 들어가면서 전자 제어식으로 가면서 인젝터라고 불러줍니다. 요 정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접근하시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타이밍 풀리. 요거 위에가 타이밍 풀리라고는 돼 있긴 한데 실제 타이밍 풀리가 아니라 요거는 캠축 스프로켓, 캠축 스프로켓이라고 하고요. 요 캠축 스프로켓하고 잠깐 여기 나온 김에 그냥 할게요. 캠축 스프로켓 해도 여기에 마킹점이 있습니다. 늘 모든 게 다 마킹점이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타이밍을 맞추려고 한 코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막 하고 여기서도 어딘가에 마킹점이 있겠죠. 이 마킹을 해놓고 맞추는 게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뒤에서 타이밍 벨트로 엔진 다 조립하고 나서 타이밍 벨트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안쪽에 피스톤이 자리 잡고 있고 요 피스톤의 요 간극을 왜 둘까요? 그죠? 열팽창 개수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링이 보통 3개 들어갑니다. 그죠? 1번, 2번 압축 링, 3번 오일 링이고요. 요 링 호흡 작용도 혹시라도 링 호흡 작용이라고 보신 적 있나요? 요게 완전히 꽉 막혀 있으면은 완전 밀폐로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얘가 밀폐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링이 요 피스톤 홈에 따라서 좀 하나만 좀 크게 그릴게요. 요 링이 실린더 벽 있으면 이렇게 다 있잖아요. 벽에 다 있잖아요. 그러면 피스톤이 상하 왕복 운동을 하면서 요 링이 위아래로 움직이죠. 움직이면서 공기가 통하는 방향. 요것도 나오거든요. 네. 360 나누기 네. 링 개수 해가지고. 아니요. 그건 이제 마찰 개수 쪽 같은데. 360 나누기 링 개수요? 그게 제가 정비할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네. 그 링 체결할 때 익스텐션으로 네네. 체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체결을 할 때 이게 360 해가지고 그 절개구 방향이요? 예, 그죠. 링 호흡은 그게 아니라 얘가 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스톤이 내려오면은 링이 위에 올라 있죠. 네. 근데 올라갈 때는 링이 밑으로 내려와 있죠. 네, 맞아요. 근데 내려올 때도 밑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폭발이 일어났을 적에. 개념은 요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뭐 링 호흡도 뒤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맞아요. 절개구도 크랭크 축 방향 직각 방향으로는 안 됩니다.
요거를 피해서 180도 또는 300, 그러니까 180도 또는 뭐 한 180도나 아니면은 몇 도였죠? 90도 이상. 그래서 링 절개구가 한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다음 링은 반대쪽으로 껴주고 해서 요 링의 절개구. 요것도 간혹 가다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예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피스톤이 있으면 피스톤 핀이죠. 피스톤 핀하고 커넥팅 로드 소단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 커넥팅 로드는 다시 밑에 대단부가 크랭크 축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커넥팅 로드가 피스톤에서 받은 힘을 그 크랭크 축에다가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크랭크 핀, 요거 고정 방식, 전부동식, 반부동식. 그래서 요거 나오는 거는 주로 뭐랑 좀 그 뒤에 그 뒤 차축에 보면은 전부동식도 그것도 있어요. 걔랑 주로 섞어서 나오는데 요즘에는 언급 안 하더라고요. 이게 워낙에 하도 예전부터 많이 울고 먹던 거라서 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피스톤 같은 경우는 우선 요 위에 열이 많이 밝겠죠.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면은 요 위가 뜨겁게 달가지겠죠. 그러면 이 열들이 다 빠져나가 줘야 되는데 이 밑으로도 흘러내리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흘러내리는 걸 막아주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네, 열이 흘러가는 걸 막아주는 거. 어차피 되게 한 번 들으면 쉬워요. 열, 히트, 뚝, 댐, 히트댐이라고 해요. 저희 뭐 그 있잖아요. 전기 만들어내려고 댐 설치하잖아요. 물을 막잖아요. 똑같아요. 열을 밑으로 막 못 내려오게 막아주는 역할. 요거를 히트댐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 피스톤 헤드가 살짝 움푹 파야 되는데 그 네. 위에 살짝 튀어나온 그걸 말씀. 아니요. 피스톤의 기본적인 형상은 네. 이렇게 해서 링이 있으면은 요 위에 히트댐이 하나 있는 거고요. 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피스톤이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녀석들도 있고요. 그쵸? 이렇게 움푹 파인 녀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완전히 옆에서 그냥 단면 이렇게 잘라서 본다라고 하면은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얘가 완전히 이렇게 구 모양을 갖춘 녀석들도 있고요. 근데 주로 이렇게 구 모양을 갖춘 녀석들은요, GDI 타입이나요, 그 디젤에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GDI나 디젤 계통을 뺀 나머지는 피스톤을 옆에서 보면요, 크게 많이 파이지는 않고요. 이 정도로 밸브가 여닫을 수 있을 정도의 위치만 정도 파요. 요거 아니면은 이제 그 연소실 형상에 따라서 얘가 만약에 나는 쐐기형으로 그냥 지붕형으로 바꿨는데 이게 너무 높아요. 나는 압축비를 줄이고 싶어. 그럴 때 얘를 이렇게 올리는 거죠. 요거에 따라서 피스톤의 형상이 바뀌는 거고요. 피스톤의 종류는 어차피 피스톤의 종류는 얘가 생긴 거 그냥 일자 통짜로 생겼냐 아니면 테이퍼졌냐 밑에 스커트부가 날아갔냐 아니면은 노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옵셋을 줬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죠. 그 노킹을 방지하기 위한 피스톤 제일 많이 공부하시죠. 뭔지 기억나시나요? 방금 했죠. 노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옵셋을 준다고 했죠. 옵셋 피스톤. 자동차 용어가 그 어렵진 않아요. 되게 쉬워요. 그냥 이름만 들어도 어떤 형상이겠구나라고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로 쉽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단점은 똑같은 거를 여러 개를 불러요. 여기도 보면 이제 그 폭발이라는 부분은 이제 간극체적이라고 하잖아요. 통극체적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그 어디 책에서 보면은 그냥 VC 끝. 그런 식으로 이게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어떤 논문을 갖고 공부를 하셨냐, 또는 이게 어떤 교수님한테 배웠냐, 어느 시대에 배웠냐, 요거에 따라서 명칭이 또 다 달라요. 그다음에 어느 나라에서 배워갖고 오셨냐에 따라서 이 부르는 명칭들이 다 달라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서 이제 열이 발생하면 이 열을 식혀줘야겠죠. 이 열을 식혀줘야 되는 게 여기에 냉각수 통로가 있는 물 자켓이 있습니다. 요거는 냉각수 통로가 흐르는 거고요. 요게 일체로 돼 있는 방식이 있고요. 일체로 돼 있는 방식이 있고요. 건식 타입하고 습식 타입이 있습니다. 건식 타입은 벽을 하나 두고 라이너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습식 타입은 라이너가 직접 그 냉각수와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고 맨 밑에 마지막 맨 끝에 이 부분은 이제 오일팬. 오일팬도 뒤에 가서 베풀, 썬풀. 혹시 베풀, 썬풀 기억나시나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베풀에 하는 역할. 썬프. 요게 다들 외우실 때 좀 힘들어 하세요. 요렇게 막는 게 베푼가요? 요렇게 막는 게 썬프인가요? 뭐 이렇게 막 되게 헷갈려 하세요. 근데 글자 모양을 보면요. 베풀, 썬프라고들 보통 하죠. 니은자죠. 막고 있는 거죠. 썬프는 서 있죠. 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출렁출렁인 거를 막는 거는 요 위에서 막고 있으면 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썬프는 기울어져 있을 적에 한쪽으로 이렇게 오일이 어느 정도 머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외울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가끔에서 베풀이면은 받아놓고 있는 거니까 얘가 기울어졌을 때 이거 아니냐 딱 그래요. 여기 그냥 선을 그으라고. 요것만 조금 혼돈하는 거 조심하시면 될 거예요. 하고 여기에는 그려져 있지 않지만 뭐 냉각수 펌프, 물 펌프, 여기에도 이제 오일 스트레이너가 보통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오일 스트레이너가 들어가 있어서 요 오일을 각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다음에 운동 주요 부품. 그다음에 이제 운동 주요 부품 해서 실린더 헤드하고 실린더 블록 및 크랭크 케이스가 나왔는데 이것도 앞에 거랑 뭐 동일하게 계속해서 구조랑 비슷해요. 그래서 운동 부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얘가 이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얘기인 건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흡입다기관, 배기다기관, 이 엔진이 있으면 흡기와 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 있네요. 오일 스트레이너가 밑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밑에 사진 보시면은 실린더 블록 오일 팬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도 실린더 블록 오일 팬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로어 케이스입니다. 이게 로어 케이스고요. 이게 과거에는 실린더 블록이 있으면 실린더 블록을 요만큼까지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오일팬을 붙여버리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 엔진이 너무 무거워. 아무래도 주철로 만들잖아요. 요 실린더 블록은 얘는 다 주철로 만들거든요. 애가 너무 무거워. 무게를 좀 줄여보자. 라고 해서 요런 데를 깎다 보니까 굳이 그러면 얘가 필요하냐? 라는 의견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요만큼을 날려버리자. 이거 죄송해요. 제가 조금 그림 위치를 잘못 그렸네요. 설명을 여기까지. 오일팬을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에 크랭크 축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은 너무 크니까 잘라버리자. 뭐 어디까지 자를 거냐. 베어링만 여기서 연결되고 요 밑에 부분은 없어도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자릅니다. 이만큼을 잘라버립니다. 그 다음에 로어 케이스라는 거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요만큼 부분을 로어 케이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만들면서 베어링 캡 굳이 필요 없지 않냐. 충분히 합금으로도 나오니까 여기에 베어링 캡 원래 과거에는 뒤집으면 이게 베어링 캡이 따로 달려 있었으면은 지금 베어링 캡이 여기 안에 같이 들어가 버리는 일체형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냥 야, 여기다 베어링 캡도 그냥 넣어버려. 그렇게 해서 경량화를 시키기 위해서 로어 케이스가 나오는 겁니다. 로어 케이스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요 위쪽에서 좀 더 보면은 위쪽에서 보면은 실린더 헤드. 실린더 헤드 요게 명칭은 안 났네요. 요게 실린더 헤드, 요거는 커버, 가스켓, 요거의 실린더 헤드, 요거는 헤드 가스켓이라고 합니다. 헤드 가스켓이라고 하고요. 뭐 커버는 이게 실제 저는 커버 쪽에서 문제를 내자면 커버 쪽에서 좀 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커버 쪽에서는 문제가 대부분 안 나오고요. 쭉 가서 우선 과거에 조금 나오던 문제 중에 하나가 요거 종류 혹시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가스켓이라는 것만 있다라고. 아 그래요? 요게 보통 가스켓이 있고요. 스틸 베스토 가스켓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틸 가스켓에서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크게 세 개 나눠가지고 요것도 요즘에는 좀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긴 했었는데 예전에 단골처럼 나오던 문제 중에 하나세요. 기본적으로 실린더 헤드 가스켓은요 3겹을 합니다. 요즘에는 더 많아지긴 했어요. 더 많아지는데 기본적으로 초창기에 3겹을 놔둡니다. 그래서 스틸 가스켓, 그러니까 스틸 가스켓은 여기다 스틸이에요. 3장을 놔두고요. 그냥 압축을 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스틸 베스토 가스켓은 가운데 스틸을 놔두고요. 양옆을 성면으로 가운데 그 스틸을 놔두고요. 앞뒤로 성면을 놔둔 다음에 얘를 압착을 해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가스켓은 가운데 성면을 넣고 끝에 스틸을 막아서 만드는 역할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게 간혹가다 이게 스틸 베스토 가스켓 또는 스틸 가스켓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또는 틀린 것은 해서 얘네들이 나와요. 이렇게 섞어서. 그래서 요것도 어차피 스틸 가스켓은 다 스틸이에요. 그래서 외울 필요도 없어요. 다들 요거 헷갈려요. 스틸 베스토, 보통 가스켓. 스틸 베스토가요. 그냥 요거를 가운데다만 집어넣는다고만 생각하세요. 그럼 끝나요. 스틸 베스토가 가운데다. 얘가 센터다라고만. 그러면은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외울 필요가 없는 거고. 여기 책에서 보이는 거 보시면은 오일 스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여기는 1차 여과기. 여과 장치라고 해야죠. 여과 장치가 있고요. 여기서는 뭐 보이지는 않지만 요 어딘가에 가면은 요 어딘가에 오일 필터가 있겠죠. 요거가 이게 2차 여과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차에서는 큰 부유물들 같은 경우를 걸러주고요. 그래서 오일 스트레이너를 뒤집어서 까보면은 얘는 그물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큰 것만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어딘가에 오일 펌프가 있겠죠. 오일 펌프에서 당겨 올리면 오일 펌프에서 오일 필터를 통해서 각 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요 시스템. 그래서 요것도 오일 펌프에서 통과해서 오일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다 보내주느냐, 오일 필터를 통해서 다 보내주느냐, 오일 필터를 통해서 가는 거, 오일 필터를 통하지 않고 그냥 보내주는 거, 외부로 빼는 거, 요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일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리고 그 트로이코프라고 혹시 형상 기억나시나요? 이게 오일 펌프에서 주로 사용하긴 하는데 겉에가 하나, 둘,
셋, 넷, 좀 그렇죠. 알바 같죠. 가운데가 죄송해요. 하나, 둘, 세 개, 한 네 개 정도로만 돼 있어서 하나가 공간이 늘 비어요. 근데 요런 건데 이제 형상이 그러니까 기어도 요게 저도 이거를 어떻게 좀 설명해 드릴까 막 고민했었는데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묻더라고요. 이거 그냥 일반 기어 타입 아니에요? 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플라인 기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스플라인 기어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거죠. 요거는 축 방향으로 축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얘가 삐쭉해졌어요. 그러면 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처럼 여기 끝에 이 형상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다음에 요거 만든 제작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명칭이 다릅니다.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거, 시험 문제는 지금 책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나오는 거니까 혹시 해서 현장에서 쓰는 용어가 있다라면은 가급적이면 배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현장에서 요거 오일팬들 보시면서 이거 그냥 기어 오일 아닌가? 기어 펌프 아닌가? 라고들 하세요. 근데 실제 보면은 끝이 뭉그러졌거나요. 만든 회사에서 보면은 그 명칭을 또 정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를 혹시라도 접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제 실무보다는 책 위주로 요거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흡기다기관, 그러니까 흡기다기관은 하나의 관으로 가다가 각각의 실린더로 여러 개 펼쳐주는 역할을 하죠. 배기다기관은 여러 개의 관에서 하나로 합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배기다기관의 길이가 각각 같아야 될까요? 다 틀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배기가기가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그래서 난 요 가운데다 모으고 싶어. 그냥 이렇게 1번 이렇게 모은다. 2번 하나 가고 얘는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얘도 똑같이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길이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폭발이 1, 3, 4, 2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나오죠. 근데 길이가 만약에 달라. 길이가 만약에 다르면은 하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고 하나는 길이가 요만큼이에요. 그렇죠? 내가 먼저 얘를 보내놨고 이렇게 놓으면 얘가 이렇게 해서 합쳐져요. 얘가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얘가 터졌는데 얘가 터진 애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이때 여기서 터졌어. 만나죠.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죠. 그래서 배기관 길이도 원래는 똑같이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서 폭발 순서에 따라서 엮어주는 것도 다르고요. 그래서 일반 차들 같은 경우 보면요, 흰색 선처럼 그냥 막 해놨는데 레이싱카나 아니면 이제 고급차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기관이 가다 계속 이렇게 꺾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슈퍼카도 뒤에 열어보면은 꺾여 있잖아요. 이거 꺾여 있는 게 배기를 무조건 짧게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길게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엔진에 맞는 배합을 늘 찾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기관 길이가 좀 바뀐 거고, 다 똑같이 맞추려다 보니까 얘네들을 더 많이 꺾이게 되는 거고. 이 정도가 되는 거고, 밑에 더이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너무 두 페이지를 너무 많이 얘기했네요. 이거 기본적인 거니까 요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무조건 외운다라기보다는요, 이런 거 그림 있으면 그림 보시고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요, 더 많은 도움이 되세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것처럼 뭔가의 시스템이 나오면요, 요 시스템을 머릿속에 그리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텍스트 외우는 것보다요, 사진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사진 나와 있으니까 이런 사진들 보면은 이게 머릿속에 더 많이 남거든요. 근데 답답은 해요. 이게 사진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혹시라도 기억이 나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빨라요. 그러면 이제 질문하기도 더 빨라요. 왜냐면 전에는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얘는 왜 그러냐?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또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좀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더 빠를 거고요.
아마 이해하시는데도 더 빠를 거고 기본적인 틀만 이해하시면은 외울 게 줄어요. 외울 게 준다는 거는 국어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어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비하고 공학은 처음부터 막 나는 외우는 타입이에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게 아니면요 외우진 마시라고 그래요. 그냥 최대한 이해를 먼저 해라 하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가솔린 일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